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디오 딥다이브. 지난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영상 이후 실제 앰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 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르페우스 헤리티지 앰프의 설계와 스펙을 실제 사례로 삼아서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펙을 해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할 것. 두 번째, 숫자보다 설계를 볼 것. 세 번째, 적혀있는 수치보다 비어있는 항목을 볼 것.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오르페우스 앰프의 스펙 시트는 거의 교과서적입니다. 측정 조건이 명확하고 구조가 숨겨져 있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비워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즉, 스펙만 놓고 봐도 약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앰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브랜드 오르페우스, 그리고 이 앰프의 설계가 왜 신뢰할 수 있는 소리로 이어지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모델은 오르페우스 헤리티지 시리즈의 플래그십 오르페우스 H233BD 오프스 2 프리앰프와 저쪽에 있는 H3 M800 오프스 2 모노블럭 파워앰프입니다. 하이엔드 오디오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면 공감을 하실 내용입니다. 어떤 장비는 좋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악의 구조와 감정성까지 함께 전달되는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이 오르페우스 프리파워 앰프는 정말 제게 그런 경험을 준 앰프였습니다. 단순히 스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음악을 듣는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사운드였기 때문입니다. 이 앰프가 특별한 이유는 분명한데요. 이건 소리가 취향이나 감성만의 결과가 아니라 명확한 설계 구조와 투명한 측정 조건 위에서 성립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소리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앰프입니다. THD 플러스 N, SNR, 배역폭, 출력단 안정성 같은 핵심 지표를 봐도 동급 플래그십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일부 항목은 하이엔드 오디오 전체에서 최정상급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설계, 스펙, 그리고 청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들리는가를 근거를 중심으로 차분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프리앰프 오르페우스 H233BD 오프스 2 설계와 스펙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앰프는 단순히 볼륨을 조절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소스 신호의 정보를 얼마나 손실과 왜곡 없이 다음 단계로 전달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H233BD 오프스 2는 설계 철학과 측정 수치 모두에서 완성도가 정말 높은 최정상급 프리앰프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리앰프는 듀얼 모노럴, 풀 밸런스, 디스크리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듀얼 모노럴이란 좌우 채널이 전원과 회로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즉 채널 간 간섭을 근본적으로 억제한 완전한 분리 구조를 말합니다. 풀 밸런스 회로란 입력부터 출력까지 풀 밸런스 차동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 난이도와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만 노이즈 및 신호 왜곡이 낮아 매우 정숙한 배경과 높은 신호 순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디스크리트 회로란 범용 OP앰프 대신 개별 소자를 선별해서 조합한 전용 회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질감이나 배음, 시간 축의 정밀도까지 개발자가 마음껏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설계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잡음, 간섭, 왜곡을 최소화하고 신호의 순도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볼륨단은 프리앰프에서 음질 손실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프리앰프일수록 볼륨 설계를 핵심 요소로 다루기도 하는데요. 이 H233BD 오프스 2는 CRQL 구조의 볼륨을 사용한다 합니다.
이 볼륨은 마이너스 127.5dB부터 플러스 6dB까지 0.5dB 스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볼륨 위치와 관계없이 입출력의 임피던스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자식 볼륨의 정밀한 제어 방식에 저항식 어테뉴에이터가 가진 신호 안정성을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 레벨의 조정은 능동 증폭 소자를 거치지 않는 정밀 저항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륨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동이나 채널 밸런스 오차를 극도로 줄일 수 있는 설계입니다. 그 결과 볼륨 위치에 따른 음색 변화나 해상도의 저하가 거의 없고, 좌우 채널 밸런스 역시 매우 정밀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프리앰프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오르페우스의 앰프의 스펙 표기는 측정 조건과 구조를 숨기지 않는 일종의 빈칸이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먼저 THD입니다. 앰프의 고조파 왜곡 정도를 나타내는 스펙인데요. 오르페우스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명시를 합니다. 600옴 부하에서 22Hz에서 44kHz까지 노이즈와 같이 측정한 결과값이 0.00063%라고 적어놨습니다. 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측정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스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순 THD가 아니라 THD 플러스 N을 명시했다는 점인데요. THD가 회로 자체의 고조파 왜곡을 보는 것이라면 THD 플러스 N은 가청대역 전반에 노이즈까지 포함한 실제 왜곡 수준을 의미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훨씬 엄격한 기준이고, 당연히 수치는 더 불리하게 나오는 값입니다. 둘째, 측정 조건이 상당히 가혹했다는 점입니다. 대역폭은 사람의 가청 한계를 뛰어넘는 44kHz까지 포함했고, 부하는 프리앰프로서 꽤 불리한 600옴 로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왜곡 수치는 약 마이너스 105dB 수준의 초저 왜곡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야말로 이 프리앰프가 추가하는 고조파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SNR입니다. 스펙시트에는 밸런스 연결 시 SNR이 마이너스 132dB, 언밸런스 연결이 마이너스 126dB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SNR은 이 프리앰프의 가장 강력한 성능 지표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A-웨이팅 적용 여부인데, 현실적인 계측 한계를 고려하면 A-웨이팅 기준 수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언웨이티드 상태에서 마이너스 132dB의 SNR을 기록하는 프리앰프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하이엔드 프리앰프가 A-웨이팅 기준 마이너스 100dB에서 마이너스 120dB 정도면 상위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밸런스 입력 마이너스 132dB는 플래그십에서도 극히 드문 최상위 레벨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조용하다라는 표현은 부족하고 계측 한계에 가까울 정도로 회로 노이즈를 극단적으로 억제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언밸런스 입력에서 정확히 6dB 낮게 측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내부가 단순 단자 변환이 아니라 입력부터 출력까지 완전한 풀밸런스 차동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스펙인 대역폭도 보겠습니다. 스펙의 숫자는 5Hz부터 무려 150만 Hz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초광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숫자가 아니라 플러스 0dB, 마이너스 0.1dB로 적어놓은 감쇄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dB 정도를 기준으로 대역폭을 표기하는데요. 오르페우스는 5에서 150만 Hz의 대역이 플러스 쪽은 아예 감쇄가 없고, 마이너스로는 마이너스 0.1dB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의 감쇄율과 대역폭을 포기할 수 있는 프리앰프는 최상위 하이엔드급에서도 상징적인 그런 기술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력단도 살펴보면요, 입력 임피던스는 밸런스 94kΩ, 언밸런스
47kΩ이라 적어 놓았습니다. 이 수치는 로드 스트레스를 거의 주지 않는 매우 여유 있는 설계로 보면 됩니다. 출력단을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신호 손실이나 음의 변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입력 허용 전압은 XLR 18.4V RMS, RCA 9.2V RMS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하이엔드 소스는 물론 스튜디오 레벨의 고출력 소스까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즉 입력단에서 클리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입력별 개인 조절 기능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서로 다른 다양한 소스를 연결하더라도 볼륨의 위치나 체감 레벨 차이 없이 항상 최적의 개인 매칭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앰프는 그냥 접지 단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접지 설계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라운디드는 시그널 그라운드를 어스 그라운드와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리프티드는 시그널 그라운드를 어스 그라운드와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의 의미는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그라운드 루프에 의한 험 노이즈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정성 확보는 물론 EMI, RFI 차폐 특성까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라운드 연결 상태에 따라 미묘하지만 분명한 음질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전원 환경과 시스템 구성에 맞춰 최고의 음질을 구현하기 위한 옵션이며 이런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플래그십 설계가 가진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아웃풋 역시 그냥 달아놓지 않았는데요. 아웃풋 B는 바이패스 모드를 설정해 불필요한 신호 경로를 우회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웃풋 B 자체를 완전히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는 편의 기능 수준을 넘어 신호 경로의 순도를 최대한 높이고 출력단에서 유입될 수 있는 불필요한 노이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설계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리앰프의 가장 이례적인 스펙 중에 하나가 바로 슬루 레이트입니다. 슬루 레이트를 2000V per 마이크로세크로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짚어볼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리앰프에서 슬루 레이트를 공개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인 프리앰프는 보통 수십 볼트 per 마이크로세크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많은 제조사가 사실 이 항목을 굳이 명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000V per 마이크로세크라는 값은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1마이크로초 안에 2000V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전압 응답 속도로 전압 변화에 거의 수직에 가깝게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순간적인 트랜지언트 응답이 극도로 빠르고 미세 신호의 시간축 흐트러짐이 거의 없으며 그 결과 음의 스피드, 해상도, 어택, 표현력이 매우 뛰어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스펙들을 종합해보면 이 H233BD 오프스2는 단순히 색을 입히지 않는 프리앰프 수준이 아니라 정보의 손실을 극도로 억제하고 신호 전송 과정에서 지연과 흐트러짐을 최소화하며 정숙성, 스피드와 트랜지언트 능력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프리앰프라고 정의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좋은 프리앰프는 해상력을 깎아먹지 않는 프리앰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앰프는 해상력을 덜 깎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의 해상력과 정보량을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프리앰프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청취 결과에서도 시스템에 가려져 있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할까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H3 M800 오프스2 파워앰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보면 음질이 보인다 앰프편에서 이야기했듯이 앰프의 음질은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전원부, 출력단, 피드백 구조와 함께 측정 조건까지 명확하게 공개된 스펙을 통해 상당 부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H3 M800 오프스2는 전원부의 구성이나 출력단의 설계, 피드백 회로까지 숨김없이 공개하고 있고 스펙 역시
측정 조건과 상황별 수치를 빈칸 없이 세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 설계에 대한 자신감이라 할 수 있고 오프스라는 브랜드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파워앰프의 본질은 단순히 출력이 크다에 있지 않습니다. 스피커를 얼마나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요. 우선 전원부부터 보겠습니다. 이 파워앰프 안에는 2400VA급 토로이달 트랜스포머와 총 35만 마이크로 페럿에 달하는 대용량 커패시터 뱅크를 사용합니다. 이 구성은 순간적으로 큰 전류를 요구하는 구간에서 전압 강화 없이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크다 자랑한 것이 아닌데요. 대편성의 음악, 대규모의 음장 제어, 그리고 저역에서의 급격한 다이내믹 변화에도 전원부가 먼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근본적인 기반 설계입니다. 그 결과 이런 전원부는 소리를 과장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아니라 음악이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여유와 스케일감을 만들어줍니다. 스펙을 보면 출력은 8옴의 400W, 4옴의 800W입니다. 전격 출력이 임피던스가 절반이 될 때 정확히 2배가 증가한다는 것은요, 전원부와 출력단이 낮은 스피커의 임피던스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명확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순간 전류 공급 능력과 보호회로 구성을 함께 보면 저임피던스 스피커 구동에도 충분한 여유를 가진 설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펙의 피크 파워는 2200W이고 순간 출력은 3600W라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와트의 숫자가 아니라 전류 공급 능력을 봐야 되는데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5A의 피크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대구경의 우퍼를 가진 스피커나 임피던스가 급격하게 출렁이는 구동이 까다로운 스피커에서도 전압의 드롭 없이 제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파워앰프도 THD 플러스 N을 빈칸 없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임피던스 4옴 800W 출력에서 THD 플러스 N이 0.0018%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하이엔드 파워앰프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 파워앰프에서도 일반적인 THD가 아니라 THD 플러스 N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가청 대역의 노이즈까지 포함한 실사용 환경에 가장 가까운 실질적인 왜곡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정 조건이 상당히 가혹했다는 점입니다. 하프 파워나 8옴의 조건이 아니라 4옴에서 전격 출력 800W 풀파워 상태에서 측정되었고 분석 대역도 20Hz에서 40000Hz 전체를 포함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 수치가 마이너스 95dB 수준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이는 클리핑 직전의 고출력 상황에서도 파워앰프가 추가적인 고조파 왜곡을 거의 만들지 않고 신호의 순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THD 플러스 N 수치는 그냥 좋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현존하는 하이엔드 파워앰프 중에서도 정말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성능임을 보여줍니다. 무브와 언로디드 조건에서의 THD 플러스 N 0.0007%도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 수치는 출력 스테이지 자체의 선형성과 회로 정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회로가 만들어내는 자체 왜곡이 극히 낮다는 뜻이고요. 전원부의 설계, 바이어스의 안정력, 출력단의 동작점이 얼마나 정교한지 간접적으로 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즉, 이 파워앰프는 회로 자체가 처음부터 매우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파워앰프 대역폭 역시 대단한 숫자를 적어놨는데요. 플러스 0, 마이너스 0.1dB 기준으로는 5Hz에서 9000Hz까지고 마이너스 3dB 기준으로는 0.7Hz에서 16만 5천 kHz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역폭이 넓다 그런 과시가 아니라 가청 대역에서 완전히 플랫한 응답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 뒤에서
위상 정확도, 슬루 레이트, 트랜지언트 응답까지 함께 끌어올린 설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출력 파워앰프는 많지만 이 정도 출력과 동시에 이런 수준의 선형성과 광대역의 정밀도를 유지하는 앰프는 하이엔드 전체를 통틀어도 아마 매우 드문 사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앰프는 SNR 대신 클립드 노이즈 레이쇼 마이너스 123dB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형적인 하이엔드 파워앰프가 보통 마이너스 100에서 120 정도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윗급에 속하는 진짜 레퍼런스급 스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클립드 노이즈 레이쇼는 말 그대로 클리핑 직전의 최대 출력과 레벨에서 노이즈 플로우의 레벨의 차이를 의미하며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를 정의하는 지표입니다. 즉 이 앰프는 최대 출력에 가까운 혹독한 조건에서도 노이즈가 마이너스 123dB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원부 설계, 그라운드 구조, 개인 배분, 내부 노이즈 차폐까지 설계 전반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대출력, 최대 구동 상황에서도 노이즈가 극도로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음악 재생에서는 다이내믹스의 여유, 미세 정보의 보존, 공간 정보의 신뢰도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밸런스 입력과 언밸런스 입력의 수치가 동일하게 마이너스 123dB라는 점입니다. 이는 내부 개인 구조가 완전히 대칭적인 풀밸런스 설계에 가깝고 언밸런스 입력 역시 정교한 변환, 처리 회로를 거쳐 밸런스 입력과 동등한 정숙도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피커의 구동력과 제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스펙이 아웃풋 임피던스와 댐핑 팩터입니다. 파워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스피커 유닛에 걸리는 전압은 거의 완전한 전압원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역기전력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력 임피던스가 0.00725ohm이라는 수치는 출력단, 전원부, 피드백 구조가 얼마나 단단하게 설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댐핑 팩터 1100은 일반적인 솔리드 스테이트 파워앰프가 보통 수백 대 수준에 머무는 것에 비교하면 정말로 높은 수치이며 대형 스피커는 물론 임피던스와 위상 곡선이 복잡하게 요동치는 스피커도 정기적으로 강하게 붙잡고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워앰프에도 단순 접지 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접지 옵션까지 갖춘 설계인데요. 파워앰프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신호 접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 조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설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입니다. 접지 상태에 따라 노이즈 플로우뿐만 아니라 음의 인상도 같이 달라집니다. 시스템의 전원 환경, 접지 구조, 연결기기의 조합에 맞춰 어떤 기준점을 쓸지 사용자가 직접 최적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입니다. 바이어스 전류와 아이들 전력 수치만 봐도 이 앰프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바이어스 전류가 480mA라는 것은 전형적인 저바이어스의 AB 클래스가 아니라 A 클래스의 영역을 넓힌 고바이어스 AB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당 96W라는 아이들 전력은 신호가 없어도 출력 소자가 상당한 전류를 흘리며 항상 일정한 동작점 위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발열과 소비 전력을 감소하고라도 저레벨에서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크로스오버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 이런 고바이어스 설계의 결과는 음악이 시작되는 그 첫 마디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동작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열 구간 없이 저레벨의 해상도나 미세 다이나믹스, 질감의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이 H3 M800 오프스2는 단순히 힘이 센 파워앰프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설계를 보면 이 앰프는 스피커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스피커의 구동력, 제동력, 노이즈 제어, 트랜지언트 제어까지 전류와 전압을 정교하게 통제하면서 순수한 음악 재생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 맞춰진 설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펙을 보면 어느 한 요소도 그 정도면 됐다
선에서 멈춰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수치 하나하나가 단순 과시용이 아니라 실제 스피커 제어력과 미세 정보 재현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하이엔드 파워앰프란 범주 안에서도 설계 완성도가 매우 뛰어난 최고 수준의 그런 파워앰프라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르페우스의 헤리티지 시리즈 프리 파워앰프를 단순 스펙 나열이 아니라 설계 철학부터 측정 수치까지 연결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물론 하이엔드 오디오에서는 일부 스펙을 과감히 내려놓고 음악적 결과에 집중하는 훌륭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르페우스처럼 이 정도 수준의 수치를 그 까다로운 측정 조건까지 포함해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앰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와 제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나오기 어려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설계와 스펙, 이 수치들이 음질적 성향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2부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